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들께 드리는 쓴소리 2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 그 동기부여 같은 거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애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의욕이 좀 별로 없다. 아니면은 이제 숙제 같은 걸 좀 안 한다. 공부하는 그 태도가 안 돼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집이 너무 작다, 우리 집은 임대 아파트에 산다, 이런 표현들부터 지하방이라서 아이들한테 공부할 여건이 안 된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그 교육 컨설팅 하시는 분들 보면 그 가정까지 가서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되니까 설명을 들어도 이제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백종원 선생님이 왜 인기가 갑자기 있게 됐냐? 그분은요,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요리 프로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7, 80년대도 요리 프로가 있었다니까요. 70년대까지는 모르지만 80년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리를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사라는 재료 있잖아요. 그걸 사러 가면 동네 마트에 없어요. 제 충남 당진이 고향이거든요. 가보면 제일 크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기억나는 게 무슨,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얘기 되겠죠. 한남체인 이런 거였는데 그 읍 단위에서 제일 큰 마트에 가도요, 거기에서 사라고 하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는 재료를 안 사면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서 아예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백종원 선생님은 안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했냐면 그 재료가 없으면 다른 재료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집이 50평이 아니에요.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작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줘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 여건을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탓하기보다는요, 지금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그래도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걸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스터디 카페에 갈 돈이 없어, 난 독서실 갈 돈이 없어, 학교는 공부가 안 돼,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애가 첫째인가 둘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젖먹이 아이가 있어서 대학원 리포트를 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잤는데, 제 부천에서 내려야 되는데, 노원에서 부천까지 가는데 항상 인천 아파트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거기서 갈아타고 지각해서 맨날 혼나고 이랬거든요. 여건은 어차피 안 돼요. 방통대 유아교육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강을 들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딱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럼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이제 그 시간들을 다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닌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냐는 거죠. 늘 공부하고 뭔가를 쓰고 뭔가를 책을 읽고, 저 역시도 부끄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습관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제가 TV를 봐요. 저희 이제 누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완전 시금을 전폐하고 집이 완전히 그 초비상, 그 집도 이제 아이를 서울대를 보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거기는 이제 기숙사를 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했겠지만 우리는 24시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집도 작은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시험 보거나 시험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자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거나
책을 봐야 된다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춰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뭐 아이들이 조금 이제 습관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지만 아예 애초부터 드라마만 보고 TV만 보고 그다음 놀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그 집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너는 너만은 공부해. 그러니까 나는 자고 있는데 너는 가. 엄마 아빠가 이불 속에 있으면서 잘 다녀와. 오늘 고생하고 우리는 좀 피곤하니까 자야 되니까 너는 새벽에 일찍 나가라.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당연할 것도 당연하지만 집에서의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해서 뭐 하냐고 하지만 제가 뭐 남자 유치원 교사들 늘려달라고 한다거나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죠.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중등 2급 전교사 자격증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말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도 어른이지만 공부한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어른인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예, 엄청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W 중학교 강남 대치동에 거기에 갔을 때 어머니들 들어오시라고 해서 수업하신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똑같이 겨뤄가지고 몇 점 맞는지 보여드렸죠. 60점도 안 나오시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80점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스킬은 있는데 내가 그냥 공부는 집안의 습관이야. 그냥 우리가 뭐 밥 먹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야. 뭐 뭘 위해서 꼭 하는 게 아니야. 분위기가 그래. 우리 집은 단칸방이지만 와 저거 아빠가 노동 일을 하시는데 택배 일을 하시는데도 늘 우리 아빠는 책을 읽으시네. 항상 뭘 준비하시네. 자격증을 취득하시네. 지금은 택배가 600만 원, 800만 원 벌지만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시네. 예, 어제 기사 보셨죠? 열흘 넘게 현장 노동 일을 갔는데 일감이 없었다. 예, 그럴 때는 저는 할 게 되게 많아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뭐 운전을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뭐 택배를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늘려놓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말인데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